안녕하세요. EBS 평균학교 시청자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임재우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백반증이라는 질환이며 어르신들은 백납이라고 하면 더 잘 알아들으시는 질환인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질병입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피부 질환은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강해드릴 백반증과 백색증, 백피증이 있고 이 중에서 백반증이 가장 흔하며 백반증만이 유전으로 물려주는 질환이 아니니 백반증이 유전이라고 알고 계신 오해는 이번 강의를 통해 풀렸으면 합니다. 백반증은 쉽게 설명드리면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라는 물감을 만들어 피부색을 유지하게 되는데 백반증 환자분들은 정상 면역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균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면역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파괴시키고 죽여서 멜라닌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위 색이 하얗게 변하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은 전 인구의 0.5에서 1% 정도로 흔치 않지만 그렇게 드물지도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나 10세에서 30세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고 시작됩니다. 가족력이 30% 있으나 유전되는 질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1% 정도의 유병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우연히 겹쳤다고 오히려 설명드립니다. 백반증의 증상은 여러분들 딱 보면 압니다. 증상 없습니다. 경계가 명확해야 되고 피부가 하얘야 됩니다. 다양한 크기의 원형이나 불규칙한 모양의 탈색 반으로 시작하고요. 경계부를 따라서는 오히려 조금 더 진하게 보입니다. 피부 어느 부위에나 발생할 수 있고 역시나 자주 상처를 입는 곳에 건선처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백반증에서 동반되는 질환으로는 환자의 20%에서 적어도 한 개의 자가면역 질환이 동반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거는 갑상선 질환이 의심됩니다. 그래서 백반증 환자분들이 오면은 초진이고 처음 진단받았을 때 혈액검사로 갑상선 질환이 동반되는지는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1형 당뇨, 악성 빈혈, 홍반성 루푸스, 원형 탈모 등이 백반증과 동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백반증의 진단은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 소견만으로 충분히 진단 가능합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는 우드 램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암실에서 우드 램프를 켜서 봤을 때 일반 광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도드라져 보였을 때 우리가 백반증을 진단합니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피부과 전문의가 진단해야 됩니다. 우드 램프를 켰을 때 일반 등보다 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그건 백반증 아닙니다. 바로 안심시켜주는 것도 치료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할로 니부스라고 하는데 점이 있고 점이 있는데 주변은 하얘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백모가 동반돼. 이럴 경우에는 백반증입니다. 그래서 흰 점이 있다고들 얘기하고 흰 점을 자세히 보면은 가운데는 검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른데 흰 반점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백반증입니다. 비임상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기 힘들다. 이럴 때는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직 검사 자체가 정상병변에 흉터를 남기기 때문에 흔히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반증하고 감별해야 될 질환이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 중요합니다. 애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들 상당히 걱정하기 때문에 백반증이냐 아니냐를 판정해 주는 거는 정말 선고를 받는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백색 비강진, 마름버짐이라고 하죠. 어린애들 얼굴에 여름철이 지난 다음에 허옇게 돼서 옵니다. 그냥 일반 광에서 봤을 때 정말 백반증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각질이 있는 경우 백반증 아닙니다. 각질이 없습니다. 백반증인 경우. 또 하나 어루러기. 애들 땀 많이 흘려서 목, 이마 이런데 동그란 반점들 생기는데
요거는 곰팡이 피부 질환입니다. 백반증 아니라고 안심시켜 드려야 되고요. 백반증은 후천성 질환인데 선천성 저색소 질환은 태어났을 때 또는 태어난 후 수개월 내에 병변이 나타나기 때문에 백반증은 그렇게 일찍 발병되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선천성 질환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래에서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백반증이 있는 부모님이 애를 낳고 아기들이 피부가 조금만 하얘도 아주 예민하게 오셔서 본인이 물려준 백반증일까 봐 울면서 내원하십니다. 백반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려주는 유전병이 아닙니다.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유일한 저색소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국소치료, 전신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치료는 병변이 작은 경우에 연고 단독요법으로 가능하고 연고로는 스테로이드 연고 그리고 아토피 연고로 사용되는 칼슘유린 제제의 연고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 환자분들이 싫어하는데 오히려 강한 연고를 썼을 때 치료 효과가 좋다고 돼 있고 장기간 사용은 금물입니다. 아토피 치료제인 칼시누린 억제제의 연고를 주로 사용하는데 스테로이드 연고를 싫어하는 경우 피부가 얇은 얼굴이나 어린 애들의 경우에는 칼시누린 억제제 연고를 사용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인 백반증 치료죠. 광선요법입니다. 광선치료라고 하면 다들 아시고요. 이거는 국소요법과 전신요법이 있는데 국소요법은 표적 광선요법,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죠. 엑시머 레이저는 십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품명으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파장으로 그 국소 부위에만 쪼이는 겁니다. 이 치료법이 없을 때에는 모든 백반증 환자분들이 전신 광선 치료기에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뭐 손바닥만한 병변 하나, 손톱만한 거 하나 있어도 전신을 다 가리고 그 부위만 쪼이기 위해서 통에 들어가서 치료했었는데 엑시머 레이저라는 표적 광선요법이 나오면서 얼굴에 한두 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만 치료해서 다른 부위 태닝이 되지 않는 장점이 있죠. 보기 싫은 얼굴이나 목은 오히려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팔다리, 손가락에 생긴 경우에는 번지지 않는 정도로 생각하고 치료를 다니시라고 할 정도로 팔다리, 손가락에 생긴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해도 치료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번지는 경우, 제 경우에는 뭐 생긴 지 몇 달 안 됐는데 너무 번져갑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너무 젊어요. 그런 경우에는 강하게 치료해야 됩니다. 한번 번졌을 경우에 돌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강한 스테로이드를 써서라도 몇 개월은 번지는 걸 막아주는 게 환자분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경구 스테로이드, 전신 광선요법 이런 경우에 초기에 백반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술요법이 있는데 뭐 피부 이식이라 그러죠. 뭐 정확히는 표피 이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표피 이식은 피부 전층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멜라닌 세포는 표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만을 떠서 그 부위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내지 2년 동안 새로운 백반증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유는 표피를 이식한 부위에 백반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번지고 있는 분들은 표피 이식 금물입니다. 백반증이 안정화되어야 되고 그 부위가 국소 부위인 경우에 표피 이식으로 그 부위를 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치료라기보다는 백반증이 너무 많은 경우 얼굴의 80%가 백반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탈색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죠. 마이클 잭슨이 백반증 환자였습니다. 근데 전신을 탈색해버린 거죠. 근데 피부과 내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탈색요법은 나중에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반증은 대대손손 물려주는 유전병이 아닙니다. 특히 유전자가 관여하는 면역학, 자가면역 질환이며 완치보다는 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 전염성은 없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큰 고통을 수반하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